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외모, 입은 옷, 들고 있는 백, 시계, 신발과 그 사람의 피부, 머릿결, 체형 등으로 일단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언행을 봅니다. 특히 그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인품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같은 보험을 팔아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긴 영업이 아닌 개척 영업으로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우리 장미정 팀장이 있습니다. 항상 수수한 옷차림에 차 살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어디를 가는지 꾸준하게 계약을 따옵니다. 장미정 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따라 돈과 사람을 쉽게 끌어당길 수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장미정 팀장과 같은 말 센스는 타고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를 처음 시작한 헬린이가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해서 헬창이 되듯이 말을 잘 하지 못하던 사람이라도 헬린이들이 근육을 발달시키듯이 말 센스를 갈고 닦아서 차근차근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쓰면 쓸수록 내 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가는 마법 같은 5가지 말과 그 말 대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진짜 마법 같은 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입만 열었다 하면 분위기 조지고 상대방과의 대화가 힘드신 분들, 주머니에 항상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말투. 그 첫 번째, 너무 과하게 친절한 말투. 여러분은 고객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나요? 혹시 내가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본인을 아스팔트 위에 껌처럼 납작 엎드려서 상대방이 부담 가질 정도로 과하게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친절은 너무 넘치게 할 필요도 그렇다고 성의 없게 할 필요도 없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무조건 친절한 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다는 데에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캄캄한 지하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보면 눈이 부신 것처럼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 더 익숙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밝은 빛을 비추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눈이 덜 부실 정도의 친절로 다가간 후 상대가 빛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그때 자신의 빛을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옷가게에 가면 친절하긴 한데 옆에 찰싹 붙어서 설명을 해주는 점원 때문에 불편한 마음에 그곳을 찾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편안하게 쇼핑하는 걸 먼 발치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필요해서 부르면 바로 달려왔던 옷가게를 부담 없이 더 자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배려와 친절이 되레 상대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매자와 고객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갑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높일 필요도 없고 자신을 지나치게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세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판매할 내 물건에 자신이 없으니 저렇게 비굴하게 나오나 보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에게 좋은 것은 바로 자신을 높이고 상대도 같이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말.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좋아, 훌륭해, 됐어,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그건 안 될 거야, 힘들겠지, 이거 못해, 귀찮은데, 이런 말인가요? 후자라면 나의 뇌는 매사에 부정적인 말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이라는 에너지가 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부정적이면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곤 합니다. 결국은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며 늘 세상과 주어진 환경 탓만 하기 바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불황이라 손님이 없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호황이 아닌 이상 습관적으로 불경기다, 불황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돌입해서 당장은 모든 사람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것도 갑작스럽게 손님이 뚝 끊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탓을 하며 경제가 회복되기만 기다린다면 자신의 불황은 영영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4차 혁명 시대가 돌입되면서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방식만 고수해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안 되는 원인으로부터 시선을 옮겨 잘 되게 하는 방법에 집중할 때에만 나만의 호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생각하고 말로 뱉어 자신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순간부터 없던 불황도 실제로 찾아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할 때도 더 잘 되는 집을 찾고 그 집을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집에 왜 손님이 몰리는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실수를 발판으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성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말투와 행동은 과감히 버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식당을 한다면 인테리어나 조명 등을 조금 신경 써서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용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그 내용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같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차고 넘칩니다. 본인이 직접 애쓰셔야 합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비용을 내주시면 작업해 주는 곳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 눈이 높아져서 개인이 했는지 업체가 했는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애쓰신다면 어느새 우리 집이 팔이 날리는 집이 아닌 웨이팅을 해야 하는 맛집으로 소문날 것입니다. 음식의 맛과 직원들의 밝은 미소, 친절함은 기본입니다. 세 번째, 너무 화려한 제스처. 여러분은 구라를 치거나 거짓말을 할 때 신체에서 느껴지는 반응을 기억하시나요? 침을 꼴깍 삼키고 손이나 발, 이마에서 식은땀이 나는 듯 몸짓이 부산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부산스러운 행동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할 때 자신의 손을 의식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끊임없이 제스처를 쓰고 있진 않나요? 이런 과도한 제스처는 조급하게 보이며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말센스가 좋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센스가 좋은 사람은 말에 담기는 생각이나 관점, 제스처까지 두루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자신의 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는 것도 말 센스를 익힐 때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현재 나의 모습, 나의 습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유 있는 속도와 미소를 머금은 중저음, 친절한 무게감과 적절한 제스처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저의 목소리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제 목소리도 꾸준한 연습으로 조금씩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담 주는 말투.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장점과 구매 시 혜택을 쇼미더머니 오디션 참가자들처럼 속사포처럼 줄줄이 나열하는 저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쫓기듯이 랩을 하는 직원을 만나면 많은 혜택들보다는 우리는 속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자 있는 물건이구만. 이걸 팔아야 이윤이 많이 남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스마트폰을 사러 갈 때 점원들이 추천하는 폰은 일단 거르고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신 폰을 싸게 판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제품이고 그게 아니면 한 세대 유행이 끝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생각해볼 틈도 주지 않고 연이어 장점과 혜택을 제시하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판매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지만 습관이 되어서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판매사원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자, 내 앞에 팔아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을 하면 사는 사람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절묘하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인터넷 회선 변경을 했던 알바를 했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알바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저는 의외로 계약 성공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핵심은 고객이
이미 인터넷을 교체했다고 전제하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객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결정한 것으로 전제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의 뇌는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에너지 소모에서 벗어나 사는 걸 전제로 다음 과정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16년째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살았지만 소시적에는 여자들 좀 울리고 다녔습니다. 그때 썼던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은 가위바위보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뜸 미정아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 그럼 여사친 미정이가 물어봅니다. 왜? 라고 물어보면 미정이 네가 이기면 내가 영화 보여주고 내가 이기면 미정이 네가 영화 보여주는 거야. 어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결과와 상관없이 그녀들과 일단 영화를 보러 다니곤 했었습니다. 다 옛날 일입니다. 겨울밤이 너무 길고 춥습니다. 이렇게 묵집바 게임 안에는 영화를 보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감 가는 이성에게 물어볼 때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정아, 너는 내가 좋아? 아니면 싫어? 라고 바보처럼 물어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미정이는 쑥스럽고 어색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싫거든 이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민철이와 미정이는 썸남 썸녀가 되어 각자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발전소장 같은 연애 고수들은 질문부터가 질이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이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미정아 너는 내가 그냥 좋니? 아니면 많이 좋니? 우리 미정이가 깔깔대고 웃더니 내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그렇게 저는 여성들을 여럿 올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양다리나 바람을 핀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질문 안에 이미 프레임을 짜서 받아놓은 후에 질문을 진행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조금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너무 가벼워 보일 필요도 없지만 너무 진지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로 혹시 집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대로 인테리어가 완성되면 멋질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취향이 고급스럽다 보니 자재들을 특별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이 말에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핵심은 고객이 이미 계약을 했다고 전제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말투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수많은 심리학 논문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팔아야 하는 물건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소개받으면 바로 검색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비교해 봅니다. 식당이라면 네이버 검색 바로 들어갑니다. 상품이라면 가격 비교, 리뷰를 순식간에 훑어봅니다.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섯 번째, 일방통행으로 다니지 말자. 매직폰 비용이 우리 동네보다 조금 비싼 것 같네요 라는 말을 고객에게서 들었을 때 다음에 두 답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헤어 제품 자체를 머릿결이 상하지 않는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와, 네, 그렇게 느끼셨군요. 저희 가게 단골들도 처음에는 조금 비싼 듯 느꼈는데 효과를 보시고 난 후 결국 제품과 저희의 실력을 인정해 주셔서 단골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고객이 비싸다고 말하면 대부분은 비싸지 않은 논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느라 바빠집니다. 그러나 앞서 두 대답을 들은 고객은 다음에 어느 샵에서 관리를 받을지 굳이 답해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전자는 손님의 말에 맞대응하는 것처럼 보였고 후자는 손님이 원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실력에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면 그간 만족했던 손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화법을 우리는 인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의 입을 빌려서 하는 형식입니다. 직설적 표현으로 상대가 훈계 듣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면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뭐뭐 하더라고요. 같은 화법으로 자신이 하는 말에 객관성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고 이 일을 경험해보거나 잘 아는 사람이 한 말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신뢰를 준다면
고객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쓰면 쓸수록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말 습관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고객에게 너무 과한 친절은 지양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말은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고 신뢰감 떨어지는 부산한 제스처는 고치도록 노력하고 뭔가를 덤핑하듯이 하는 빠른 언행은 피하도록 하고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을 하게 되는 부자 되는 말 센스를 배워서 잘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머니에는 어느새 많은 돈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말 한마디로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천냥빚입니다. 오늘은 이 유명한 명언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그냥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좋아하십니까? 참고로 저는 구독자 여러분과 구독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